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생소하죠. 위치 벡터. 위치라는 말도 알고 벡터라는 말도 아는데 위치 벡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또 뭐냐 이거죠. 어떤 개념이냐.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평면이나 혹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것이 시점과 종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거죠. 근데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요. 아니면 이 방 안에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너무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시점을 좌표 평면이나 공간상에 이렇게 한 점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본 개념은 이제 시점을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X축, Y축 좌표 평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고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고 많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점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 벡터가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벡터로 딱 위치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시점을 우리가 자, 좌표 평면상의 원점을 정합니다. 자, 이 시점을 갖다 뭐로 선택한다고요? 좌표 평면상의 어디? 원점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요 벡터는 시점이 무조건 원점이고 자, 너도 와. 이렇게 너도 와. 이리 와. 땡깁니다. 자, 땡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럼 얘도 이제 시점이 여기가 됐죠. 지난번에 우리 벡터 덧셈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평행사변형법을 쓸 때 시점을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해놓고 나서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이 시점이 하나로 모여서 연산이 가능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하면 이제 새로운 벡터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벡터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또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점을 좌표 평면상의 원점으로 몰아놓은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위치 벡터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위치 벡터가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이 시점을 통일시켰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시점을 통일시키게 되면 이제 이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종점의 위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기, 방향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크기와 방향을 뭘 가지고 파악한다고요? 종점의 뭐? 위치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위치 벡터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니까 시점의 위치를 하나로 몰아놓으면 그러면 종점의 위치를 가지고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 뭐 3,4라고 할까요? 4,3 이쯤 할까요? 예, 여기가 4,3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요. O점이라고 하면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3이라고 하는 여기를 종점으로 한 벡터를 딱 그리게 되면 이 길이가 당연히 우리 잘 알죠? 3대 4대 5 그랬으니까 이거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OA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건 5가 되는 거죠. 방향은 이 좌표를 보면은 이제 4,3이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사분면 방향이고 X좌표가 조금 더 크니까 45도보다는 약간 아래쪽이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벡터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이 위치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는 평행사변형법도 좋고요. 삼각형법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 위치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수월하게 이 벡터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들을 이제 더하기도 하고, 예,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수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점을 이렇게 통일시켰을 때, 자,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위치 벡터, 시점이 평면상이나 공간상의 원점이 된다. 자,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뭘 가지고 정한다? 자, 이 종점의 위치를 가지고 정한다. 자, 그럼 교재를 잠깐 보시면 거기에 기본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벡터. 기본 벡터가 뭐냐면,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이 평면상에 이 그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잡을 때 x축,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단위 벡터. 그럼 여기 종점 좌표가 1,0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단위 벡터. 얘는 0,1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크기가 1이면서 축과 나란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본 벡터다라고 합니다. 기본 벡터. 자, 이 녀석은 x축 방향의 기본 벡터라고 하고요. 표시를 2원 이렇게 합니다. 2원 벡터. 자, 이것이 뭐다? x축 방향의 기본 벡터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벡터?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본이란 말이 빠졌네요. 기본 단위 벡터다. 또는 이제 단위자는 빼고요. 기본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E2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Y축 방향이겠죠. 그죠? 말은 똑같고요. 자, 요게 이제 기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점은 0,0이 되고요. 그 다음 종점은 0,1, 1,0 이렇게 되는 벡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위치 벡터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동일선상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세 점이 동일선상에 놓였을 때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치 벡터를 가지고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벡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벡터를 위치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점의 위치 벡터를 찾아볼 텐데요. 분점은요, 내분점, 외분점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직선 어떤 직선상에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P점이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자, 분할하는 B가 M 대 N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이 평면상에 어딘가에 원점이 존재할 거예요. 이게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얘네들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벡터? 위치 벡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도 위치 벡터고 이것도 위치 벡터예요. 그럼 AP 벡터는 위치 벡터는 아닌 거죠. 이때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선상에서 우리가 몇 대 몇 내분하는 점을 내분점,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거 외분점이라고 하죠. 이게 분점이라는 것 자체가, 자, A와 B의 내분, 외분점은 이 동일 선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세 점이 동일 선상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자,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AP 벡터 평행 AB 벡터. 맞습니까? 자, 평행이면 뭐라고요? 평행이면 실수배. 예. 이거 까먹으면 벡터 다 끝나는 겁니다. AP 벡터는 K 곱하기 AB 벡터.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적당한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뭐로 표시한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왜 시점을 갖다가 5점으로 이제 만드는 거 해봤었죠. 그죠? 위치 벡터였어요. 결국에는. 그때는 위치 벡터는 말이 없었는데 그냥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럼 얘가 이제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처리하고 얘는 k 곱하기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그 다음에 이거 전개를 해가지고 k 곱하기 5b 벡터 마이너스 k 곱하기 5a 벡터. 자, 5a 벡터 이쪽으로 이항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5p 벡터라는 이 위치 벡터는 넘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 k 괄호치고 5a 벡터 플러스 자 k 5b 벡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강조했던 얘기가 이 벡터는 나머지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요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자, 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 개념을 그대로 제가 한번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기서 이 K라는 것이 어떤 숫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요렇게, 자, 비율이 주어지게 되면, 내분하는 비율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P 벡터와 AB 벡터는요, 방향은 지금 같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M이고 얘는 M 더하기 N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B가 M 더하기 N 배. 방향 같기 때문에 요건 실수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를 하자면 AP 벡터 요거 대 AB 벡터. 자, 요렇게 방향은 어차피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뭐만 비교하면 되느냐면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것이 M 대 M 더하기 N 이런 비율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M배를 해주고 여기다가 M 더하기 N배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M 더하기 N 괄호치고 위치 벡터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OP 마이너스 OA 벡터. 자, 그 다음에 이쪽은 M 곱하기 OB 마이너스 OA 벡터.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나눠주고 OA를 넘기고 그럼 OP만 남겠죠.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OP 마이너스 OA 벡터는 M 더하기 N 분의 자, 요거 M 곱하기 OB 벡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 M 더하기 N 분의 M 곱하기 OA 벡터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 녀석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OP 벡터는 자, M 더하기 N 분의 얘부터 쓸까요? 자, 얘 넘어가서 개수가 1이죠. 그럼 1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통분했을 때 분자에 M 더하기 N이 생깁니다. 그럼 요건 N 곱하기 OA 벡터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N 분의 여기가 M, OB 벡터. 제가 이 벡터를 살짝 뒤로 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보니까 자,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 분모는 M 더하기 N, 너는 M, 너는 M 1 돼버리죠. 자, 개수의 합이 1 돼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 P점, 그 다음에 A점, 요 B점이 어떻게 생겼다? 동일선상. 쪼르르. 그러니까 요 A, B, P가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M 대 N으로 이제 지금 분할이 됐는데 요 구조를 요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외워보려 그래요. 자, OA 벡터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요 N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OA에 곱하는 거죠. 요 벡터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숫자하고 요 녀석을 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분모는 뭐냐? M 더하기 N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요런 그림에서 요런 과정을 거치면 항상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는 외웁니다. 어떻게? 자, OA 벡터와 OB 벡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는 그 종점이 어디 있습니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종점 얘를 갖다 우리가 종점으로 하는 이 OP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분모는 M 더하기 N이고요. 분자는 지그, 제그.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스몰 a 벡터, 얘를 스몰 b 벡터라고 불러주면 NAMB가 분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얘기가 여러분이 그 1학년 과정에 내분점, 외분점 결정하는 그런 그 단원이 있습니다. 점과 좌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와 똑같이 어떤 점과 어떤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정할 때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은 요 위치가 벡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분 외분하는 게 점을 내분 외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벡터다 보니까 예, 그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P점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은 요것은 요 벡터죠. 그죠? 바로 이 점을 뭐로 하는?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리고요. 지금 내분점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외분점은 잠깐 외우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요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벡터와 자, B 벡터의 M 대 N 외분 M 대 N 요 벡터와 요 벡터를 M 대 N 외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이란 뜻입니다. 자, 벡터의 내분 외분은 벡터의 뭘? 종점만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종점을 내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A 벡터와 B 벡터의 자, M 대 자, 마이너스 N 내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세요. A 벡터, B 벡터를 M 대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하는 벡터. 이게 실질적으로는 무슨 벡터라고요? 네, 외분하는 벡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OQ 벡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분모는 자 똑같이 갑니다. 요렇게를 더한다. M 더하기 마이너스 N 이렇게. 자 분자는 지그재그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겠죠, 그죠? NA 더하기 MB 벡터. 자, 요 벡터가 바로 이 두 개의 벡터의 종점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벡터의 표현인 겁니다. OQ 벡터는 이렇게 생겨먹었다. 자, 이게 내분, 외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공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예제 문제 4-1번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게. 예제 문제 4-1번이 요 내용이니까 저는 4-2번부터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의 첫 번째 문제는 2대1 내분. 자, A 벡터, B 벡터의 2대1 내분. 뭐 A 벡터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위치 벡터여야 돼요. 위치 벡터. 너 A를 자, 이렇게 시점을 원점, 종점을 A점. 이거 A 벡터다. 자, 너 B 벡터다. 자,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벡터. 자,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이 벡터를 우리가 잠시 동안만 X 벡터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공식으로 가야죠, 이제, 그죠? 2, 1. 너 더해버려라. 분모는 3. 자, 그 다음 분자가 뭐라고요? 요렇게 지그재그로 곱하라 그랬죠.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A 플러스 2B 벡터. 자, 외우긴 쉽죠? 잘 외워두시고요. 자, 내분 벡터를 잡는 방법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개수의 합이 얼마? 1이다, 그죠? 개수의 합이 1인데 너 양수니까 이건 내분 벡터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자, 2대3 외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랑 똑같다? 2대 마이너스 3 내분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거 증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증명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요. A와 B를 2대3으로 하는데 그럼 A와 B를 2대3으로 작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와 B를 2대3으로 작도한다. 사실은 이게 벡터도 도형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유리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파악하게 되면 수식상으로 쭉 끌고 나가서 뭐 해야 될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2대1 내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까요? 자, 2대1 내분을 할 때는요, 얘를 몇 등분합니까? 그러면 2하고 1을 더해가지고 3등분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2대3 외분할 때는요, 얘를 5등분 하는 게 아니고요. 2대3 외분은 2대 마이너스 3 내분이기 때문에 요거 더한 만큼 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왔죠.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마이너스 1등분이 어딨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1등분이라는 거는 이 길이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써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면 왼편에 있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면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점을 이렇게 놓으시고 A와 B의 2대 3 그랬으니까 2대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더해져가지고 음수가 나오면 1이 가는 건데 요만큼 길이를 그대로 등간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가보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여기까지가 3칸이니까 이게 2대3 외분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뭐 해서? 더해서 요 길이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등분하는 건데 1이면 자르지 마라. 1이면 자르지 마라. 만약에 이게 2가 나오면 2등분 하시고 3이 나오면 3등분 하시고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음수가 되면 왼쪽, 양수가 되면 오른쪽.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점을 찍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요거 더한 만큼 분할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2대3 외분점인 거죠. 여기가 이제 Q 벡터, Q점. 좌표 평면상에 이제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요게 A 벡터고요. 요게 B 벡터인데 이걸 그림이 이제 왼쪽 빠져나가죠. 이 점이. 그러니까 2대3 하는 게 좀 헷갈리니까 얘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쓰세요. A 벡터와 B 벡터를 2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순서 그대로 누구와 누구를 몇 대 몇.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내가 원하는 이 Q 벡터 너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분모는 음수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그, 제그, 그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표시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3a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되는데 이 개수의 합이 얼마? 역시 1.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외분점. A와 B의 입장에서 이건 바깥쪽에 있는 점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아 너는 바깥쪽에 있구나 안쪽에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이제 역으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제 문제 4-2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뒤쪽에 연습 문제 중에서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확인 1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변 BC, CA, AB의 중점을 PQR이라고 하죠.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CA가 두 번째인가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이네요. 이렇게 중점입니다. PQR은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중선 아시죠? 중선. 변의 중점하고 연결한 거 중선.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운 거 있잖아요. 세 중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걸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맞죠? 그죠? 다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삼각형 PQR이라고 하는 걸 잡아주면은 중점 잡았을 때 요 노란 삼각형이요 요 커다란 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닮음. 예, 닮음이에요. 2대1 닮음. 그런데 무게중심이 일치해요. 그게. 증명해 보셨나요? 증명 안 해봤나요? 해봤나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전제를 이렇게 깔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건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자, 세 중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며 걔가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그 다음에 변까지 중점까지 거리가 2대1이다. 자, 요건 우리가 이제 아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같다 이거죠. 이게 일치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더라? 중학교 때는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G라고 하고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G 다시라고 하고요. 이 G라는 것이 A와 P의 2대1 내분점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G 다시도 A와 P의 2대1 내분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A, P, Q가 얘랑 닮음이다 그랬죠. 자, 요거랑 닮음.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그럼 요 변이 지금 2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되니까 이 길이도 얘가 2배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걷을 때 요거도 2배가 됩니다. 2배가 되니까 이제 중점이 되겠죠. 이렇게가. 그래서 요 RQ하고 AP가 만나서 이렇게 만난 점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PQR 뭐 S 정도로 둘까요? 예, 그럼 AS의 길이하고 SP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거 뭐 있다 그랬죠? A 그 다음에 여기가 G죠. G. AG의 길이와 GP는 2대1이다.
그럼 얘는 지금 2대 1이고 얘는 1대 1이니까 얘를 6등분을 할 겁니다. 6등분. 6등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4칸, 2칸, 그 다음에 3칸, 3칸 이렇게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같고요. 얘도 길이가 이제 삼각형의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평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맞고 여기다 여기 길이가 또 똑같은 거죠.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S라는 것이 뭐냐면 RQ의 중점이고 S와 P의 2대1 내분점이 G-인데 그 G-가 G하고 일치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증명하는 패턴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줄 알긴 하는데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오점이 있는 겁니다. 오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몰 a 벡터고요. 이제 위치 벡터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이게 스몰 b 벡터예요.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이제 스몰 c 벡터입니다. 오지 벡터가 뭐죠? 그러면 오지 벡터? 요걸 갖다 여러분이 오지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면 삼각형을 잘 보시면 요 A, OA 벡터와 그 다음 OP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의 2대1 내분입니다. 자, 그림이 조금 겹쳐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 드립니다. OA 벡터와 OP 벡터의 자, 여기 보세요. 몇 대 몇?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2대1, 그죠? 무게중심은 꼭지점과 변의 중점을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OG 벡터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느냐? OA 벡터. 이거 스몰 a라고 쓸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스몰 a 벡터와 그 다음에 OP 벡터. 이것의 2대1 내분 벡터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느냐 하면 이제 2대1 내분 우리 외웠지 않나요? 분모 뭐 되고요? 분모 3되고요. 그 다음에 2대1 이렇게 쓴 다음에 지그재그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2배의 OP 벡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OP 벡터는 이렇게. OP 벡터는 요 벡터는 자, 요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OB와 OA의 이번엔 1대1 내분 벡터입니다. 중점 내분 벡터죠. 이거는 B 벡터와 C 벡터의 1대1 내분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2분의 B 플러스 C 벡터다. 1대1이니까 이제 지그재그 해도 이렇게 되겠죠. 요거 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자, 여기 OQ가 아니고 OG 벡터인데 글씨가 좀 이상이 됐네. 네, OG 벡터. 네, OG 벡터. 따라서 OG 2분 G인데 손은 Q로 가네. 네, OG 벡터. 이 녀석은 3분의 1 괄호치고 A 벡터 플러스 자, 요 자리에다가 2배의 OP를 쓰시면 되는데 그 2배의 OP가 얘잖아요.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OG 벡터는 결론이 뭐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게중심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A 종점, B 종점, C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G점이라고 하면 OG 벡터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 PQR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PQR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OP 벡터가 뭐였죠? OP 벡터가 2분의 B 플러스 C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OQ 벡터는 뭡니까? OQ 벡터는 그러니까 Q가 A와 C의 중점이니까 OA 더하기 H가 2분의 이거는 C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 벡터 이것도 OR 벡터 역시 2분의 R점이 이제 A와 B의 중점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OG 프라임 벡터는 무게중심을 구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라면 얘하고 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3분의 1 괄호 쳐주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처리합니다. 2분의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c 플러스 a 자 2분의 a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 다 더해버리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쫙 지워지고 어때요? 이게 5g 벡터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둘은 같으니까 시점이 같은데 같은 벡터야? 그럼 뭐야? 종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g하고 g 프라임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중학교 때 배운 이제 우리 그 평면 기하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기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와요. 근데 그 복잡한 도형들을 가지고 이제 뭐 평행이다 아니다를 내가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기하학적인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것을 수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식으로 검증을 할 때 일반적인 방정식 가지고 좀 어렵고 이 벡터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평행이다 아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뭐요? 세 점이 동일선상에 있을 때 두 벡터가 평행이 되고 실수배가 되고 위치 벡터 종점이 한 줄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거를 이제 개수의 합이 1인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벡터의 모양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점이 같은 점이니까 다른 점이니까 평행하니까 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자, 벡터를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공간상에서 여러분이 각을 재고 거리를 재고 싶어서 이 벡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어떤 도형들이 있을 때 거리도 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각도 재고 싶고 각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각을 재고 거리를 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도출된 방법이 이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벡터는 공간 도형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분점 동일선상에 점이 놓일 때 특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점이 놓이면 뭐라고요? 개수의 합이 1. 역으로 개수의 합이 1이면 뭐? 동일선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선상에 놓였을 때 그 놓인 동일선상의 점이 몇 대 몇으로 이게 B가 잡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수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제가 또 한 2개 정도를 더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그냥 넋놓고 쳐다보지 말고 그림을 따라서 그리세요. 자, 삼각형 ABC에서 OA를 5대2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고 C를 찍으세요. 자, 삼각형을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요.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C점이라고 하고 삼각형 ABC에서 5점과 잠깐만요. 삼각형 AB5죠. 이게 잘못 나왔네요. ABC가 아니고 AB5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O와 A를 5대2로 내분하는 점 7등분 하세요. 자, 눈찜작으로 대충 7등분. 막 찍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개연성 있게 찍어줘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 5와 A를 5대2니까 요즘 되겠네. 여기가 점 C. C입니다. 그 다음에 OB를 3대4니까 이것도 7등분 해야 되네요. 3대4 이렇게 요 정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럼 여기겠네요. 여기. 아니다. O와 B니까 여기네요. 여기. O와 B를 3대4 여기가 D점입니다. A 성분 CD 성분 CD 이렇게 중간에 이어주시고 이거의 중점 가운데 찍어가지고 여기 똑같다 표시해 주시고 여기 M 이렇게 자 읽으시면서 그림을 쭉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OM 벡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이게 OM 벡터죠. 이 벡터를 스몰 a, 스몰 b. 자, OA 벡터가 스몰 a 벡터입니다. 자, 요게 스몰 a 벡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 빨간색이 있죠. 요게 a 벡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
요 벡터가 이제 스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a와 b 벡터 두 개를 기본 벡터로 삼아 가지고 요 OM 벡터를 a, b의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천천히 내가 지금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 그럼 노란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딱 보시고 CMD 너 동일선상이죠. CMD 동일선상 중점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서? M이라는 것은 C와 D의 내분점. 내분점이면은 OM 벡터는 2분의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1을 OD 벡터랑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D 벡터 플러스 OC 벡터 이렇게. 그러니까 OM 벡터라고 하는 것은 OD, OC의 1대1 내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2분의 1을 앞에다 써주시고요. OD 벡터가 뭐예요? 자, OD 벡터가 OB 벡터의 중간에 찍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3칸이고 요건 7칸인데 그럼 B 벡터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7분의 3에 해당돼. 7분의 3. 맞습니까? 7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3칸에 해당되니까 OD 벡터는 바로 7분의 3 곱하기 B 벡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 벡터는 뭡니까? 이거는 7분의 5죠. 그죠? 플러스 7분의 5 A 벡터다. 자, 정리 끝나보니까 14분의, 얘부터 쓸까요? 14분의 5A 플러스 14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3B 벡터. 요거 숫자를 더해보세요. 1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A점과 B점과, 그죠? A점, B점, A 벡터의 종점, B 벡터의 종점과 OM 벡터, M 벡터의 종점, 얘는 동일선상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죠. 1이 아니니까. 자, 얘가 1이 되면 동일선상인 거죠. 이렇게. 요거 7분의, 요거 동일선 아니군요. 요거 아니고, 그죠?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요거 동일선상. 요렇게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동일선상이 돼버린다. 자, 이렇게 15번 문제처럼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설명을, 자, 어차피 도형이라 그랬습니다. 도형이니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놓도록 하시고, 자, 16번 문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OA, OB, OP가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줬죠, 그죠? 아이고, 그런 다음에 점 P의 자취와 반직선 OA, O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단 삼각형 OAB의 넓이는 1이다. 막막하죠. 이게 뭔 소리야? 많이 보던 건데, 잠깐만, 여기 2t고 1 플러스 t니까, 그래, 늘상 외치던 거, 가만히 있어봐. 이 개수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아니네. 그럼 못 풀어! 그럼 안 되는 겁니다. 1이 아니면 1이 되게 하면 되죠. 그죠? 1 빼기 t고 여기 2t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t 곱하기 2배의 OA 벡터. 이렇게. 1 빼기 t 그 다음에 OB 벡터. 이렇게 써놓으시면, 요렇게는 1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가 1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너에다가 t 곱하고 너에다가 얘 곱해가지고 개수의 합이 1인데 네가 됐어? 그러면 누구는? 그럼 p는. 그 다음에 2배의 OA입니다. 이게 B점이 아니고요. OA를 몇 배? 2배로 늘린 거에 종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B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P점과 2A, 그 다음 B가 동일선상이다. 그 그림을 이제 상상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가 5점이에요. 5점. 여기가 A점이에요. A점. 이 B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OA 벡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몇 배 했을 때? 2배 했을 때. 여기 갖다 이제 C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2배의 OA 벡터가 OC 벡터가 되는 거겠죠. OB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0에서 1 사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0에서 1 사이면 요게 양수, 얘가 양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OP점, P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B와 C의 내분점이 내분점. 몇 대 몇인지 몰라. 그러니까 P는 어디 있는 거니? 여기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P점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뭐 T가 정해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점을
이 놓일 수 있는 위치가 하나가 아니라 t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위치가 약간씩 이동을 하는데 그 움직이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p의 자취는 선분이죠. 선분 bc. 예, 예. 자, 여기서 p의 자취는 뭐니? 그러면 대답할 때 선분 뭐? 예, bc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제. 자, 요 OA를 2배 늘렸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1이라 그랬죠. 그러면 OB 그 다음에 요 C까지 이렇게 생긴 요 넓이. 반직선 OA와 그 다음에 O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P의 자취와 자, P의 자취는 노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직선 OA라고 표현했죠. 반직선 OA. 반직선 OA면 O에서 출발해가지고 A 방향으로 끝없이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 OB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건 여기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 1이니까 넓이 1. 자, 넓이 16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내분점을 이용한 그 P점의 자취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더 확장이 되면 어떤 직선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우리가 내분점 하나를 설명할 때는 이게 그냥 정확한 어떤 실수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문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문자라는 건 이게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P점의 위치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합이 1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인다면 얘는 딴 데 도망 못 가요. 요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P들의 모임이 뭐가 돼요? 그러면 선분. 자, 요 얘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위치 벡터와 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성분으로 다루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